자, 오늘은 흑백요리사2의 서울 엄마로 나와가지고 그때 그 정호영 셰프님을 한번 꺾었던 일이 있었죠. 그때 정호영 셰프님이 아귀간으로 만든 그 차완무시 하신 적이 있었고 1대1에서 한번 이제 졌던 뼈아픈 기억을 주신 분, 서울 엄마로 나온 분이 운영하고 계신 슈퍼판이라는 곳입니다. 사실 여기는 예전부터 그 맛집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한식, 약간 가정식 한식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던 집이었고 원래 맛집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방송에 나온 걸로는 그 대치동 재벌집 며느리 분들의 요리 선생님으로 알려져 계시던데 사실 뭐 제가 거기까지 알아볼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인터넷에 떠돌는 글들로 이제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요리도 많이 클래스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식당을 오픈하고 운영을 하고 계신 케이스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주워 들은 거라 가지고 정확히 모르겠고요. 여기도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데 압구정 쪽에 있습니다.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슈퍼판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의외로 분위기는 굉장히 세련되었어요. 저는 이제 한식을 하는 곳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약간 목조 테이블에 좀 고풍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벗어났다. 굉장히 모던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식기 세팅이라던가 이런 것도 로맨틱하죠. 사람이랑 둘이 갔는데 오늘 촛불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식기도 보통 이 정도 하려면 약간 좀 애정이 많아야 되거든요. 슈퍼판 서울. 서울 외에 다른 곳도 있나요 혹시? 세계화를 준비 중이신가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좀 장벽이긴 해. 디너 세트 인당 18만원 인데 메뉴 구성이 서리태 마스카포네, 문어 아보카도 칵테일, 한우 육전, 편육, 계절 생선구이, 한우 기름떡볶이, 체크살구이, 묵국, 후식, 차입니다. 그리고 B세트가 있는데 여기는 똑같이 서리태 마스카포네 버터 빵이 나오고요. 문어 아보카도 칵테일까지는 같은데 한우 육전이 빠지고 이거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해서 둘이 나눠 먹는 거예요. 저희는 뭘 시켰냐면 계절 생선 구이를 시켰고요. 그리고 한우 바싹 불고기는 단품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단품 추가가 있거든요. 44,000원인가 그런데 단품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기름떡볶이가 있고 각자 한 개씩 있잖아요. 함버거랑 시래기 리조또를 시켰습니다. 왜냐면 어란 파스타는 그냥 파스타에 어란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란을 직접 만드시는 건 또 아니니까 직접 만드시는 느낌으로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함버거랑 시래기 리조또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후식과 우자차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가정식인가? 라는 거에는 약간 좀 의문이 있긴 해요. 사실 가정식도 아니야. 정확히는 이제 그 흑백요리사에 나온 걸로는 서울 손맛 이런 느낌인데 요즘 유행하는 다른 한식들과 같은 느낌인가? 라는 느낌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두 개 구성을 보면은 7만원 차이인데 약간 심리적으로 2배 차이거든요 거의. 근데 왼쪽에 보면은 일단 함버거가 없어. 저는 여기 함버거를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함버거가 33,000원이니까 33,000원짜리 함버거는 무슨 맛일까 궁금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거 들어가 있는 코스를 시켜야겠다 싶어서 디너 세트 B로 갔습니다. 1인당 11만원이니까 카람이랑 둘이서 22만원에 플러스 그 바싹 불고기까지 해가지고 26만 얼마가 나오긴 했어요. 자, 첫 번째 나온 건데요. 서리태 마스카포네 크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빵과 함께 먹는 디핑 소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거는 레이지 버터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건 버터거든요. 그래서 이 빵하고 같이 먹는 겁니다. 빵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 겉바속촉 빵 무슨 빵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구워져 나왔거든요. 이거에다가 이 서리태 크림 마스카포네 크림을 발라가지고 먹는 거예요. 저는 이 빵의 맛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포디적인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빵은 어떤 맛일까요? 잘 구워진 빵에 콩 송편을 얹어 먹는 맛이에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 여기 서리태 콩이 들어갔잖아요. 까만 콩. 송편을 먹다 보면은 이 서리태에서 나는 그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나잖아요. 그대로 나면서 이 마스카포네 치즈도 약간은 뭔가 송편을 먹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주는 것 같아. 맛있는 거냐고? 저는 콩송편을 좋아하는데요. 님들은 콩송편 안 좋아하나요? 콩송편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겐 맛이 없다는 표현처럼 느껴질 수 있겠다. 근데 저는 콩송편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꿀송편 안 좋아해요. 저는 이 콩송편 안에 들어가 있는 서리태 콩에서 나는 그 은은한 단맛과 고소함을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버터가 훨씬 더 맛있긴 했습니다. 버터가 약간 산미도 있으면서 달콤하고 짭조름한데 사실 이게 킥임.
이거면은 빵을 거의 그 바게트 2개 정도는 먹을 수 있음. 이 양으로. 아보카도 문어 칵테일. 여기 들어간 거를 하나씩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보카도 잘 익었어요. 뭔가 설 있거나 풋내 나거나 약간 떫은 맛 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머스타드. 그리고 가운데 있는 요게 뭐냐면 키위예요. 키위랑 토마토. 로 이제 단맛하고 신맛을 낸 거고 문어 익힌 거죠. 여기가 이런 과일 같은 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단맛을 낼 때. 샐러드 같은 형태로 해서 이걸 비벼 먹는 거거든요. 제가 안 좋아하는 거 2개가 섞여져 있긴 해요. 문어랑 아보카도 둘 다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안 좋아하는 거 치고는 맛있게 먹었어요. 일단은 산미랑 단맛 밸런스는 좋았고요. 식여자랑 문어랑 먹는 거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합이 약간 좀 입안에서 팡팡 터지면서 쫄깃쫄깃한 부분하고 섞여져가지고 괜찮았고요. 사실 아보카도는 빅팬이 아니라가지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건 바싹 불고기입니다. 요거는 단품으로 따로 시킨 거거든요. 위에 올라가 있는 하얀 파우더 같은 거는 이제 잣가루입니다. 잣가루. 요거는 불고기 맛입니다. 정확하게 불고기 맛이 나서요. 뭐라고 더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그냥 바싹 불고기 맛입니다. 이거랑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같이 주세요. 뭘 같이 주시냐? 김치를 같이 주시는데 이제 직접 담근 김치. 이 김치 맛있습니다. 따로 판매를 하시면 사서 먹고 싶을 정도로 김치 굉장히 잘 하시더라. 제가 시판 김치를 되게 많이 먹거든요. 왜냐면 우리 집에서는 김장을 하지 않아요. 저는 뭐 종갓집 김치, 무슨 뭐 조선호텔 김치, 비비고 김치 이런 것들을 사서 리뷰하는 느낌으로 하나씩 다 먹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 먹은 모든 김치 중에서 제일 맛있긴 했어요. 따로 판매는 안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반찬을 몇 개 주셨는데 세상에 가지 무침이 나왔어요. 깻잎 장아찌랑. 저는 여기에서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가지 무침 뭡니까? 우리 맨날 유튜브 하다가 재미없는 거 올라오면 야 가지무침 올라왔다. 이 자린고비를 넘어가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맛없는 음식의 상징이잖아요. 가지무침. 근데 여기는 가지무침이 맛있어요. 이 가지무침이 전혀 물컹한 느낌이 없고요. 오독오독 씹히는 느낌이 있고요. 여기에 산미까지 적당히 더해져가지고 내가 알고 있던 그 너무 오래 삶아가지고 보라색이랑 그 검은색 거무죽죽하게 이상하게 보라색이 감도는 그런 가지 무침은 아니었다. 그래서 요 가지 무침 굉장히 맛있어서 요거를 먹으면서 알게 됐어요. 왜 그 대치동 며느리들의 그 선생님이 되셨는가. 뭐 이런 걸 좀 깨닫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밥, 직접 지은 밥. 밥은 제 취향은 아니에요. 왜냐? 저는 밥을 질게 먹지 않아요. 이게 살짝 질게 나왔는데 이거는 밥 취향을 좀 탑니다. 저는 완전 개꼬들밥파여가지고 조금만 질어도 약간 좀 불호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취향 탓의 문제예요. 취향 탓. 진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맛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개꼬들밥하기 때문에 살짝 질게 나와서 개취는 아니었다. 냄비밥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주시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처음 음식 나올 때까지는 약간 코스 요리처럼 나오는가 싶었는데 이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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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한꺼번에 다 와가지고 테이블을 점령해버렸어요. 얘는 뭐냐? 계절 생선구이. 삼치입니다. 근데 대삼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서 제가 처음 보는 게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거. 일단은 대삼치 구이가 나왔고요. 밑에 있는 거는 들깨랑 무를 갈아가지고 만든 일종의 소스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무조림 같은 거를 같이 생선이랑 먹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신 것 같고요. 요 위에 있는 이거 있죠, 이거. 이게 들깨를 털어내기 전에 이게 들깨 꽃봉오리 같은 거래. 그러니까 들깨가 이 안에 있는 거야. 이거를 털어가지고 들깨가 나오는 거야. 나 이거 처음 봤어. 난 들깨가 이런 식물에서 자란다는 거를 41살 먹고 처음 알았어요. 이거를 말려서 털어야 들깨가 나온대. 근데 이거를 버리지 않고 이 대째로 절임을 하면은 이걸 먹을 수 있대. 입에다 넣고 오도도도독 해가지고 가운데 줄기는 질겨서 먹지 않고요. 이 겉에 있는 이 부분을 먹는 거예요. 이 꽃잎같이 생긴 이 부분을. 그럼 약간 장아찌 같은 느낌으로 먹을 수 있어요. 신기하더라고. 진짜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저도 요리는 꽤 오래 했는데 이 들깨가 어디서 나온지도 모른다니까. 이런 정말 저의 무지함에 땅을 치고요.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뭐 이렇게 알아보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무튼 신기했다. 근데 뭐 간장 맛밖에 안 납니다. 사실 장아찌여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거는 기름 떡볶이 떡볶이인데 기름 떡볶이 같은 느낌이고요. 위에 뭐 이렇게 그 오돌도돌한 거 이거 뭔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건 그 된가스입니다. 된가스. 튀기면 남은 그 튀김밥 있죠? 튀김밥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나온 기름 떡볶이인데 전부 다 한 상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지금 클릭해서 보여드리는 여기부터 이 바싹 불고기, 김치, 장아찌 2개, 밥, 그 다음 삼치구이, 떡볶이가 전부 다 한 상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약간 어느 순간부터 코스 요리가 아니라 반상처럼 됐어. 분명히 메뉴판에서는 이렇게 코스 요리처럼 나열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 같이 나와가지고 반상처럼 돼버렸다. 이거 자체가 한식인가? 약간 그냥 음식들을 이렇게 다 펼쳐놓고 먹는 이 행위가 한식인가? 약간 좀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갔습니다. 처음에 그 슈퍼판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주로 이제 점심에 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점심에 가면은 이 함박스테이크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사실 이거를 먹고 싶어서 간 거긴 해요. 이게 메인이야. 아직까지는 굉장히 비주얼이 괜찮고요. 샐러드도 뭐 연근이랑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샐러드에서 가장 맛있는 거는 고구마가 아주 좋습니다. 차가운 고구마인데 고구마, 오크라, 연근, 브로콜리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건 로켓이죠. 고구마가 가장 맛있었고요. 함바그 스테이크. 사실 뭐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수저에 대한 평가로 조금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대가 너무 컸었나 봅니다. 기대를 너무 하고 갔어. 왜냐하면은 33,000원짜리 함버거 스테이크면 입에 넣었을 때 약간 천상의 맛이 나나? 왜 이렇게 다들 극찬을 하는 걸까? 제가 스스로 기대치를 너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오픈한 함바그 집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이 압구정에는 티키니쿠토 고멘가? 숯불에 구워가지고 함바그랑 쌀밥이랑 같이 주는 그 일본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와 유사한 형태로 들어온 것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이 함바그는 쟁탈전이 좀 세거든요. 근데 히키니쿠토 코메도 갔다 와서 그렇고 다른 함바그 스테이크 집도 많이 좀 경험을 해서 그런지 나는 이 함바그에 엄청난 기대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항상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기대가 크면은 반동이 좀 심해요. 너무 기대를 크게 하시면 안 돼요. 맛있는 함바그 맞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햄버거에 대한 모든 시선과 이런 거를 다 부셔줄 만한 그런 역대급은 아니었다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제 촉촉하고 잘 만들어진 함버거 스테이크인데 나는 무엇을 기대했던 것일까? 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자, 그리고 같이 시킨 게 시래기 리조또입니다. 시래기 리조또. 시래기 리조또인데 사실 뭐 리조또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골고루 잘 섞인 일종의 리조또죠. 새멸치 볶음, 그 다음에 시래기, 반건조 도토리묵, 무 이런 것들이 적당히 섞인 멸치 리조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먹으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멸치를 되게 바삭하게 볶아서 물엿 살짝 넣어가지고 단단하게 굳어지는 그런 형태로 만든 멸치 볶음이랑 그 멸치 볶음만 이렇게 덜어내가지고 흰쌀밥에 막 비벼가지고 멸치밥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김에 싸 먹었거든요. 약간 그 맛이 좀 났어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씹히는 게 저 시래기. 그 다음에 이 반건조 도토리묵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반건조 도토리묵으로 잡채 만드는 법 이런 거 유튜브에서 했었거든요. 얘가 당면이랑은 달리 되게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하게 씹혀가지고 반건조 도토리묵 팔아요. 쿠팡 같은 데서. 이거를 물에 불려놨다가 잡채 소스 같은 거에 넣어가지고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래기랑 멸치랑 섞이면 되게 여러 가지 식감이 나요. 시래기 특유의 약간 좀 질깃질깃한 식감, 반건조 도토리묵의 꼬들꼬들한 느낌, 그리고 이 새멸 멸치볶음의 약간 좀 바삭 단단한 느낌, 이런 거랑 이제 쌀이랑 섞이면서 굉장히 복합적인 식감이 나는데 식감이 좀 단단한 편에 속하는 음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리조또처럼 그냥 입에 넣으면은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무라던가 뭐 시래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꼭꼭 씹어줘야지 잘 먹을 수 있어요. 꼭꼭 씹어 먹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맛이 입에서 분쇄가 되면서 섞여가지고 먹어지는 거죠. 그리고 디저트는 녹차 아이스크림과 딸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리뷰할 부분은 없죠. 사실 가성비 면에서는 최근에 갔던 곳 중에서 막 추천드릴 정도로 가성비가 엄청 좋고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갔던 곳 중에 디너의 오리지널 넘버스가 13만 원이었나? 한 7, 8코스 정도에 10만원 초중반대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둘이 가가지고 26만원 정도를 내고 와서 한 사람당 13만원을 냈는데 13만원이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꽤 넓습니다. 꽤 넓은데 그 와중에 이제 나는 약간 좀 집밥 스타일의 음식을 먹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레스토랑이에요. 약간 제 입장에서는 후순위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는 안 먹던 걸 먹어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온 음식 중에 불고기류, 김치류, 장아찌류 이런 거 다 좋은데 먹어봤던 거라 이게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거죠.
흑백 요리사에 나오셔서 그 서울의 손맛에 대해서 계속 방영되는 에피소드에 강조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더 특별한 거를 기대를 하고 갔으나 그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은 게 살짝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음식은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되게 깔끔하고 정갈하고 간이 아주 절묘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식당이에요. 실제로 갔을 때 매장에 사람이 꽉 차 있었고요. 취향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편한 음식을 깔끔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곳일 수도 있고요. 저처럼 조금 더 특이함에 집착하는 다이닝 스타일을 좋아한다면 만족하시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항상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뭔가 더 특이한 거를 찾는, 또 심지어 이제 유튜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뭔가 그 틀에서 벗어나는 걸 찾다 보니까 살짝 아쉬웠을 수도 있는데, 이 음식만으로도 만족하실 분들은 충분히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슈퍼판 리뷰였습니다.